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계에는 삼성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이 거대 기업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삼성은 대만 경쟁사들을 따라잡으려 고군분투했지만 최첨단 칩 제조라는 냉혹한 전장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만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맡길 때 삼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엔비디아나 퀄컴, AMD 같은 기업들도 오직 대만 쪽에만 온 신경을 쏟았죠. 이렇게 침묵이 흐르는 동안 경쟁사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갈 때 과연 삼성은 그 막대한 자원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그들은 수조 원을 쏟아부어 거대한 새 공장을 짓고 최고급 인재들을 영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초반 성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의 투자자들은 이 사업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화가 난 투자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할 가치가 없다며 삼성에게 파운드리 사업을 완전히 접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내부 팀들조차 경쟁사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격차가 도저히 좁혀질 것 같지 않던 그때 갑자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흐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애플이 향후 생산 물량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삼성의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엔비디아의 부사장들이 삼성 생산 라인을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테슬라는 아예 대규모 계약서와 대량 생산 계획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을 외면했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미래의 생산 물량을 확보하려고 앞다퉈 삼성 문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다들 삼성의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좋아진 거냐고 묻지만 사실은 대만의 1위 경쟁사가 몇 가지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종종 자만을 부르죠. 대만의 선두주자는 고객들이 고성능 칩을 만들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고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유율을 잃지 않고도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바로 이 결정이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올리는 동안 더 무서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10년 넘게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지난 10년은 사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완성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그 기술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년이면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장기 투자가 드디어 막대한 수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적자와 조롱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삼성의 업계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대역전극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관련된 대만 선두 업체의 결정적인 전략적 실수입니다. 2024년 그들이 미국과 일본의 거대한 새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자 그들은 그 재정적 부담을 가장 충성스러운 기업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기로 결정했죠. 그 결과 첨단 공정을 사용한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은 이제 $20,000 선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칩 비용이 갑자기 40%나 치솟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40%나 오르자 막대한 마진이 위협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기술 거물들도 이 가격 인상을 견뎌보려 했습니다. 시장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시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지만 대만 업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점점 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랜 파트너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시로 일관했고, 사실상 어차피 우리 말고는 맡길 데도 없잖아 라는 식이었죠. 가격 협상을 하러 간 임원들이 조롱을 당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딴 데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조용히 애플, 엔비디아, 퀄컴에 접근한 것이죠. 삼성의 제안은 간단하고도 강력했습니다. 현재 업계 1위, 업체보다 30%더 저렴하게 똑같은 고성능 칩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처음 기술 거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삼성의 과거 제조 일관성과 수율 문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과거 삼성의 기술적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임원들의 뇌리에 남아있어 새로운 제안을 선뜻 믿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은 계산기를 꺼내들고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었죠. 경쟁사가 웨이퍼당 1,400만 원을 요구할 때 삼성은 같은 생산을 불과 1,000만 원에 제안했습니다. 매년 수억 개의 칩을 사용하는 애플 같은 기업에게 삼성으로의 전환은 수조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인공지능 칩 수요 폭발과 함께 생산 비용이 치솟아 수익이 줄어들던 차에 삼성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죠. 30% 할인이라는 약속은 기술적 성능이나 과거의 제조 난관에 대한 의구심마저 덮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가격 이점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삼성의 실제 수율과 칩의 장기적 품질에 대해 여전히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런 의심에 정면으로 맞서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엑시노스 칩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적 준비가 끝났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성과는 단순한 실험실의 성공이 아니라 삼성이 대규모 첨단 칩 생산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양산 사례였습니다. 삼성의 2나노 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상업적 생존 가능성의 기준인 60% 벽을 넘어서자 생산 안정성에 대한 초기 우려는 쑥 들어갔습니다. 대만이 여전히 85%의 더 높은 수율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삼성의 60% 수율은 이제 가전제품 대량 생산에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테크 기업들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웨이퍼 가격이 30%나 저렴하다면 수율이 조금 낮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게다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모든 핵심 고성능 반도체를 대만의 한 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만에서 국지적인 문제라도 생기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이 마비되고 모든 주요 테크 브랜드의 생산 라인이 즉시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업계 리더들은 공급망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전체 생산 물량의 10%를 삼성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0%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애플 같은 기업에게는 삼성 공장의 가동률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삼성 공장으로 물량이 들어오면 엔지니어들은 필수적인 생산 노하우를 얻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율을 더 빠르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수율이 오르면 주문이 더 늘어나고 삼성 반도체 사업부 전체가 가속화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대만 경쟁사의 오만이 의도치 않게 열어둔 그 거대한 기회의 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량 생산을 통한 공장 가동률과 고정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세계에서 수익성은 결국 매일매일 공장 설비를 얼마나 돌려서 고객의 주문을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적자를 낸 건 최첨단 공장은 지어놨는데 그 거대한 설비를 채울 고객 주문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맴돌았으니 막대한 투자의 절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셈이라 사업은 극도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도체를 하나 만들든 100만 개를 만들든 건물과 비싼 장비, 전문 인력에 들어가는 막대한 고정비는 똑같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고정비는 높은데 매출은 낮으니 삼성 파운드리는 피할 수 없는 적자의 늪에 빠져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10조 원짜리 공장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거의 풀가동 상태로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수익이 납니다. 애플은 이미 움직였고 그 엄청난 물량의 10%만 옮겨와도 삼성의 공장 가동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삼성 라인의 테스트 물량을 배정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단독 공급 전략을 깨는 중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퀄컴 같은 업계 리더들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찾으면서 삼성의 최첨단 공정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 생산을 삼성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 계약 규모는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삼성 파운드리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 계약 하나가 파운드리 사업부 전체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당장의 금전적 이득을 넘어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성공했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테슬라의 CEO는 엔지니어링에서 절대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품질이나 성능에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 부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테슬라가 삼성과 계약했다는 건 삼성의 현재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전 세계가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삼성이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를 줍니다. 테슬라를 따라서 다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칩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첨단 자율주행 칩을 원하고 있고, 수요가 현재 전 세계의 공급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전엔 대만 업체만 믿었지만 테슬라가 갈아타는 걸 보고 다들 삼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우리도 핵심 부품을 삼성에 맡겨야 하나 라고 고민하면서 글로벌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닌텐도까지 가세했습니다. 차세대 게임기용 칩 생산을 삼성에게 맡긴 겁니다. 스위치 2라고 불릴 것으로 보이는 이 신제품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수천만 대가 팔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은 8나노 공정을 통해 이 칩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공장에 엄청나고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해 줍니다. 수천만 대의 기기에 들어갈 칩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생산량이며 삼성의 장기적인 운영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파운드리 사업의 회복과 성장에 베팅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내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지난 10년간의 고통스러운 적자 행진을 끝낼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파운드리가 살아나는 동안 삼성 모바일 사업부 깊숙한 곳에서는 자체 칩 전략이라는 세 번째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은 자사 플래그십 갤럭시 스마트폰에 넣을 고성능 프로세서를 위해 미국 기업 퀄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제조업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엑시노스 프로세서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외부 칩에 의존해야 했던 거죠. 과거 엑시노스 칩은 성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고사양 작업을 할 때 발열과 스로틀링 현상이 발목을 잡았죠. 화가 난 소비자들이 결국 프리미엄 모델에서 엑시노스를 빼라고 요구했고, 삼성은 어쩔 수 없이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거의 전면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 기술적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필수 프로세서 확보를 위해 퀄컴에만 매년 7조 원을 갖다 바쳐야 했으니까요. 삼성이 매년 2억 대 넘는 스마트폰을 파는데 외부 칩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가 이 정도라는 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보통 60조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경쟁사에게 7조 원을 주는 건 엄청난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벌의 설계에 의존해야 했다니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난달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획기적인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칩은 세계 최초로 최첨단 2나노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는데요. 이는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엄청난 도약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인 개선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2배나 향상되어
최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진정한 괴물칩이 탄생한 거죠. 삼성은 또한 혁신적인 히트패스 블록 기술을 도입해서 그동안 모바일 프로세서를 괴롭히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발열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이런 성능의 걸림돌들이 제거되면서 이제 삼성은 더 이상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비싼 칩을 사올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이 자체 칩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삼성의 장기적인 하드웨어 및 비용 전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엑시노스 2600을 더 많은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삼성은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고 자체 가치 사슬에서 더 큰 몫을 되찾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퀄컴 주문량의 절반만 엑시노스로 대체해도 무려 7조 원에 달하던 비용 청구서를 단 3조 5천억 원으로 싹둑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략적 전환 하나만으로도 삼성의 순이익이 즉각 4조 원이나 늘어나게 되고, 이건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직결되겠죠. 내부 사용을 넘어서 삼성은 이제 시장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 고성능 엑시노스 칩을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주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미 삼성의 경쟁력 있는 신형 2나노 프로세서 채택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매년 약 7억 대라는 엄청난 수량의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삼성이 그 시장의 딱 10%만 가져온다고 해도 매년 7천만 개의 칩을 외부 고객에게 추가로 판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부 칩 판매로 확장이 되면 수조 원의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는 삼성의 전반적인 재무 성장과 확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애플이 자체 제작한 A 시리즈 실리콘으로 완성한 그 고수익 모델과 비슷한 거죠. 과거의 삼성은 주로 완제품 회사로 운영되다 보니 핵심 부품을 직접 통제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칩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게 되면 기기당 이익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경쟁사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삼성은 차세대 갤럭시 기기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칩을 맞춤 제작해서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게 됩니다. 테크 업계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으로 이동함에 따라 내부 칩 설계를 통제하는 능력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맞춤형 인공지능 기능을 반도체에 직접 심어서 시중에서 파는 일반 칩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제품 차별화, 그리고 파운드리 가동률 증가라는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은 삼성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 삼성의 네 번째 대반전,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눈에 잘 띄긴 하지만 삼성의 진짜 돈줄은 언제나 세계를 선도하는 메모리 사업부,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였습니다. 삼성은 이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디램 시장의 40% 이상, 낸드 플래시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전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예를 들어 디램 가격이 10%만 올라도 고정 비용 덕분에 해당 부문의 실제 영업이익은 50% 넘게 급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와 수요 부진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장이 역사적인 최저점을 찍으면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흐름은 2024년에 급반전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치솟기 시작했으니까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수천 대의 고성능 서버로 가득 찬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서버들 하나하나가 최고 효율로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적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글로벌 테크 거인들이 지금 앞다퉈서 이런 대규모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사실상 전례 없는 글로벌 규모로 메모리 칩 대량 구매 주문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수요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망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공장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런 시장 불균형은 디램 가격을 50% 이상 급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 업계가 이전의 저점에서 회복하면서 30% 정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열풍이 계속됨에 따라 이런 가격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은 모든 기기에서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애플도 고도화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향후 아이폰의 메모리 용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 메모리 외에도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폭발적인 신기술이 이제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HBM은 최신 인공지능 칩에 필요한 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업계 리더들은 지금 최신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구동할 충분한 HBM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HBM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5조 원에서 무려 20조 원으로 4배나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중요한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틈새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삼성은 HBM 제조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HBM을 만드는 건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데 고도의 수직 정밀도가 필요하거든요. 삼성은 메모리 기술과 첨단 패키징 노하우를 둘 다 갖추고 있어서 이 복잡하고 중요한 제조 과정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시스템의 요구에 딱 맞춘 역대 최강의 제품인 HBM4를 개발해냈습니다. 새로 나온 HBM4는 성능이 이전보다 60%나 더 좋은데 덕분에 가격도 6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게 됐죠. 가격이 이렇게 훨씬 비싼데도 인공지능 기업들의 수요는 여전히 엄청납니다.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안 쓰고는 못 배기니까요. 전체 HBM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은 40%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8조 원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률을 넉넉하게 50%로 잡으면 내년에 이 특수 메모리 제품 하나만으로도 무려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존 디램과 낸드 판매까지 합치면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는 회사에 60조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대반전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업 사이클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꺼번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파운드리, 자체 칩, 메모리 가격, 그리고 HBM까지 이 4가지 성장 동력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최고의 성과와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사업부 하나만 잘 돼도 운이 좋은 건데 지금 삼성은 모든 게 동시에 터지는 엄청난 시너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10조 원에 달하던 기존 손실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곧바로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겠죠. 자체 엑시노스 칩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외부 공급사에게 줄 뻔했던 3조 5천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겨우 10%만 올라도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20조 원이나 뛸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 예상 수익인 4조 원까지 더하면 모든 부서를 합친 재정적 효과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45조 원이었지만 분석가들은 내년 말이면 이게 거의 97조 원까지 치솟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망에 맞춰서 KB증권 같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주당 16만 원까지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훨씬 낮은 걸 생각하면 이런 야심찬 목표치는 주가가 3배까지 뛸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예상 수익과 기술업계의 표준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에 근거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97조 원에 도달하면 표준 승수를 적용했을 때 회사 시가총액은 이론적으로 거의 970조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삼성만의 독보적인 능력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죠. 계속되는 인공지능 붐 덕분에 고성능 메모리와 첨단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강력하게 유지될 겁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고객사들이 초기 테스트를 끝내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주문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회복을 돕는 또 하나의 순풍은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삼성 같은 수출 중심 대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국내 수익도 바로 늘어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삼성의 총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원씩 늘어난다고 추산합니다. 현재 1,400원인 환율을 작년 평균인 1,200원과 비교해보면 환율 변동만으로도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셈이죠. 삼성은 단순히 세계 통화 환경이 유리하게 바뀐 덕분에 올해 2조 원을 추가로 벌어들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외부 조건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한 역사적인 회복을 위한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삼성의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밀어주는 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대반전은 삼성의 주요 경쟁자들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고전입니다. 지금 그들은 심각한 구조적, 정치적 장벽에 부딪혔거든요. 특히 중국 상황을 보면 강력한 국제무역 제재와 장비 반입 차단 때문에 반도체 굴기가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제조사들이 첨단 칩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사지 못하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최신 노광 장비와 특수 제조 도구를 구하지 못하니 중국의 기술 혁신 능력은 국제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초미세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중국 기업들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칩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7나노미터 공정 수준에 갇혀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이미 2나노미터 수준의 칩을 성공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어서 제조 정밀도 면에서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려 4세대나 차이가 나는 기술 격차입니다. 본토 중국 시장에 가장 가까운 경쟁자들을 훨씬 따돌리는 셈이죠. 이 기술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삼성이 연구개발의 속도를 내면서 오히려 급격하게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만큼의 특수 장비도 없고 수년간의 실험 데이터도 없는 경쟁자들이 이 격차를 줄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들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삼성은 지난 10년 동안 첨단 공정에 필요한 제조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왔으니까요. 경쟁자들이 뒤처지는 동안 삼성과 대만 기업들은 고성능 컴퓨팅의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더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목표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최신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한때 메모리 분야의 강자였을지는 몰라도 첨단 로직 칩의 수율을 잡기 위해 필요한 수천 번의 제조 반복 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반면 삼성은 지난 10년간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견뎌내며 마침내 오늘날의 거대한 기술 자산 라이브러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10년의 시행착오는 돈이나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신규 경쟁자가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입니다. 삼성에게 가장 유리한 지정학적 요소는 바로 대만을 둘러싼 위험 증가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공급망이 완전히 끊길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만약 그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전 세계 전자제품과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단 하루 만에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이제 필사적입니다. 한 지역에만 의존하던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미국 정부 또한 칩스법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삼성은 현재 늘어나는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텍사스 테일러시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투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미국 정부와 글로벌 고객들이 이 확장을 높이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만 공급사 한 곳에만 위험하게 의존하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죠. 텍사스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애플이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의 미국 시설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삼성의 가장 큰 무기는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제공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턴키 솔루션입니다. 대만 경쟁사는 파운드리 생산만 담당하지만 삼성은 메모리 생산, 파운드리 관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까지 모두 수행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올인원 방식 덕분에 고객들은 고성능 칩 전체를 한 곳에서 통합 제작하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인공지능 칩은 메모리를 프로세서 바로 위에 물리적으로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능력은 필수적인 기술 조건이 됩니다. 삼성은 자사가 만든 칩 위에 자체 고성능 HBM 메모리를 직접 쌓아 올릴 수 있어 인공지능 거인들에게 완벽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향후 생산 로드맵과 첨단 패키징 기술에 그토록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통합 능력 때문입니다. 반면 대만 모델은 메모리를 따로 구매해서 다른 패키징 업체와 조율해야 하니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지연될 위험도 큽니다. 다시 한번 지정학적 상황을 봅시다. 대만의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삼성을 유일하고 안전한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대만 리더의 오만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칩 가격을 40%나 올리는 바람에 주요 고객들이 장기 파트너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로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닌텐도의 거대 주문이 한때 한산했던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고통스러운 적자 끝에 파운드리 사업부는 드디어 흑자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장기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전은 자체 엑시노스 칩으로의 전략적 전환입니다. 덕분에 외부 공급사에게 주던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삼성 자체 반도체 라인과 엔지니어 팀에게 더 많은 일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가격이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덕분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50% 넘게 급등했죠. 다섯 번째, 특화된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시장 가치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HBM 포로이 시장을 지배할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이 모든 반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글로벌 기술 제공 모든 부서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시너지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오르면서 기존의 10조 원 적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는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과 재무 건전성에 수조 원을 더해줄 것입니다. 자체 칩을 사용함으로써 삼성은 수조 원의 자금을 회사 내부에 묶어두는 동시에 제품 차별화와 하드웨어 생태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삼성의 압도적인 생산 규모 덕분에 수십조 원의 추가 이익으로 이어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자들의 구조적인 쇠퇴입니다. 중국은 제재를 받고 일본은 로직칩 경험이 부족하며 대만은 지정학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죠. 단순한 속어법으로만 따져봐도 글로벌 테크 리더들은 삼성이 그들의 까다롭고 방대한 반도체 수요를 맞춰줄 유일한 파트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석가들은 내년 삼성의 총영업이익이 9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수치죠. 이는 지난 10년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며 글로벌 반도체 및 기술 강자로서 삼성의 위상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주당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의 신뢰와 심리가 대대적으로 변화했다는 뜻이죠. 현재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런 목표가는 재무 예측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 가치가 3배로 뛸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주문량과 생산 수치가 이미 내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10나노 시대는 지났습니다. 삼성의 2나노 시대 성공은 실제 대량 생산과 쏟아지는 글로벌 주문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화된 HBM 시장은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은 HBM4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지배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가들은 내년 삼성의 총 영업이익이 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10년간의 실망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는 이번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과거의 예측이 단순한 희망이었다면 지금의 회복세는 확인된 생산 수치, 오르는 메모리 가격, 그리고 견고한 4분기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론에서 거대한 물리적 현실로 넘어가는 테크 지형의 구조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생존을 위해 메모리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으며 이 엄청난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 그리고 어둠 속에서 쏟아부은 수백조 원의 투자가 드디어 빛을 보며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회복이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활의 드라마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이 순간을 위해 수년을 준비해온 거대 기술 기업의 재탄생에 동참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비록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끈질긴 노력과 장기적인 안목이 결국엔 그 어떤 거대한 시련도 극복해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내년이 되면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삼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난 10년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글로벌 경쟁자들을 향한 삼성의 거대한 반격이 모든 기술 전선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공장은 풀가동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절박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칩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 기술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직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가 지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삼성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시대를 지나 삼성의 통합 솔루션이 미래 컴퓨팅 파워를 정의하는 새로운 지배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자체 칩 설계의 결합은 그 어떤 경쟁자도 쉽고 빠르게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 시작된 비전의 완성이자 거인이 결코 쓰러진 게 아니라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공자는 당진 000 2026년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지금 삼성의 부활 신화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반격은 완료되었고 역전은 확실하며 인공지능의 미래는 용기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았던 이들의 것입니다. 일본 역시 라피더스라는 신생 기업을 앞세워 대규모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2나노 공정으로 곧바로 뛰어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하지만 글로벌 큰손들이 들어와서 그 놀고 있는 공장 설비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이 모든 계산식은 순식간에 뒤바뀝니다.